네, 결투 주간 성적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홈데코와 현대 EP의 대결이었는데요. 이정현 팀장의 현대 EP가 주간 수익률 플러스 4.1% 기록하며 승리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얘기들 나눌게요. KTB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정용현 대리, 여의도 싱크탑 연구소 이정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용현 대리님의 AS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훈 전문가죠. 그 에스텍파마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좀 목표가 홀딩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높여보는 건가요? 네, 일단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일단 상향을 좀 시키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도 역시 9,000원 수준으로 손절가도 높이 좀 잡겠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 3분기로 갈수록 공장 돌아가는 것이나 뭐 4분기로 갈수록 더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11,000원 신고가 부분까지는 그래도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현 팀장님의 현대 EP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 주간 수익률 기록하는 상황이었는데 손절가를 사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월요일에 살짝 좀 터치가 되기도 했어요. 괜찮은 것인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손절가를 일시적으로 좀 터치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것도 필요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연기금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었는데요. 그 하락의 원인이었던 실적 발표, 실적이 악화된 결과가 나타났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기존에서 5만 주를 계속 샀다는 점, 이미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는 걸 알고서도 샀다는 겁니다. 예, 예. 그것은 이제 그 실적이 나빠졌다는 그 측면보다는 앞으로 개선되고 있는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 부분에 더 점수를 높게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목표가는 6,600원으로 설정하고 홀딩 관점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목표가는 6,600원인데요. 실제 매도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종목을 매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간이 매도, 즉 연기금에서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동시에 5일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이제 첫 번째 매도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체크해 두도록 할게요. 두 분께서 새로운 종목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구체적인 얘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와 이라이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하이트진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정현 팀장의 종목인데요. 요즘 이제 시즌이잖아요. 네. 하이트진로 올림픽 이제 맞아서 이제 밤에 또 새벽에 경기가 많으니까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시면서 경기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얼마 전에 가격 인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혜가 좀 예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이트진로라면 제가 굳이 기업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기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가져왔던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올림픽 특수에 있습니다. 예, 현재 런던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주류 소비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맥주는 6월부터 9월까지가 그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된다. 이 측면에서 오늘 종목을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맥주의 출고가가 올랐다는 점. 예. 출고가 기준으로 60원이 상승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93%가 상승을 했는데요. 실상 하이트진로란 이 종목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6월 초까지 굉장한 낙폭을 보여왔는데요. 그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그 원재료 값이죠. 소주의 주정과 맥주의 매각값이 계속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맥주값과 소주값은 오르지 못하는 가격을 제한시켜버렸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저해감 때문에 주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월 27일이었죠. 맥주값을 5.93% 상승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맥주가 6월에서 9월 사이 정말 날씨가 더울 때 더 찾게 되는 주류긴 해요. 근데 많이 찾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그만큼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실제 생산량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실적은 솔직히 3분기 실적이 늘어나고 2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말경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늘어나거나 혹은 소주는 약간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서 전년 동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네네.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드는 정도.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 우려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요. 올해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실적 전망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1년 전에 비해서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요? 예, 일단 1분기 실적이 이미 나왔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3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실적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미 충분히 늘어난 1분기와 그리고 전년 동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2분기 그리고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는 3분기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이트진로 하면 또 막 맥주만 생각하시는데 맥주 말고도 다른 그 상품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구성 비중이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됩니까? 매출 비중이요? 일단 이게 하이트 진로기 때문에 소주와 맥주 비중이 전체가 95%가 차지하는 게 다네요. 맞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5%가 이제 생수죠. 뭐 석수라든가 생수가 있고요. 나머지 또 기타 뭐 막걸리 같은 기타 네. 주류가 작은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맥주보다는 소주의 매출 비중이 조금은 더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주가 특히 이제 참이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이슬 같은 경우는 네. 대한민국 소주 시장의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지배자적인 존재입니다. 영남권은 꽉 잡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이슬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결국 차기 참이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예. 경쟁자가 없다. 그런 게 바로 참이슬인 거죠. 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용현 대리의 이라이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투자 포인트로 이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 이라이콤인데요. 일단 이라이콤에 대한 사업 개요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발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뒷면에 그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것을 부착을 해서 광원을 좀 발생을 시키는 거기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지난 24일에 애플 쪽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상이 아이폰 4S 같은 경우에 3,700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예상보다는 적게 팔린 매출액 자체가 좀 주가를 짓누르는 이유가 되었는데요. 그 애플의 분기 실적과는 달리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는 좀 슬로우 다운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 아무래도 애플 쪽 향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는 좋지 않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그 아이폰 5와 킨들 파이어 2,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 갤럭시 노트 10.1인치가 하반기 쪽에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바로 직격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신제품들이 나오기 한 2달 전에 미리 선주문을 받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5가 한 10월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미리 선주문을 받기 때문에 3분기 때는 2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한 74% 증가 한 1,5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호실적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S보다는 5 같은 경우에도 그 패널 인치 자체가 3.75인치나 한 4인치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른 평균 단가도 상승하는 측면은 상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글로벌 피어 그룹 자체 대비해서 그 중소형 BLU 업체가 그 오므론과 레이디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PER이 14배에서 1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EPS 기준으로 5.1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가가 내려온 측면에서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폰 5에 그 패널을 공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패널보다는 패널 뒤쪽에 그 발광할 수 있는 부품을 공급한다고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라이코 말씀해주신 대로 주가는 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감 가격이 13,500원이었고요. 수급 상황도 본다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오늘 어제 시장에서 또 많이 나왔었는데 좀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목표가 자체는 16,000원으로 초기 목표가는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쪽에서는 물량이 나왔지만 투신 쪽에서는 꾸준히 매입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2,500원의 손절가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그 부분 자체는 좀 지켜질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쪽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목표가 도달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트진로의 목표 가격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팀장님.
예, 제가 하이트 진로에 하이트 진로를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매물을 감안했을 때 큰 폭의 목표가를 갖기보다는 10% 이내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22,800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지금 횡보 구간인데 그 횡보 구간이 나오기 직전에 강한 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양봉의 한 중간 지점 정도가 지금 매수를 하셨을 때 뭐 손절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목표 가격은 26,000원 선이고요. 손절 가격 22,800원대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용현 대리 그리고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